자, 수업을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수업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중앙여행 정비법입니다. 자, 오늘 정비법 하시네요. 자, 오늘 정비법을 다 훑어보겠습니다. 예, 다 훑어볼 수 있으니까 정비법을 완성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정비법의 탄생되는 어떤 과정들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 이 법은 이제 목적 페이지 280페이지입니다. 도시경영의 회복과 그 다음에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들을 잘 정비하여서 이제 노후 불량된 건축물이 많은 곳을 효율적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1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오늘 배우실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제 공법의 어떤 주 중에서 이제 여기 정비법 요 사항을 이제 배우시는데 요거는 우리 국토 계획하는 사항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간단히 다 아시겠지만은요, 보시면 국토 계획을 세운다 해서 계획 3개 나옵니다. 보시면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나옵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이제 토지 이용 사항을 결정을 딱 해주죠. 특히 여기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요 계획을 통해서 상세한 사항이 딱 나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전국토에서 토지의 용도 지역을 결정해 준다고 하죠. 첫 번째. 다음에 또 필요한 지역 일부에 대해서 용도 지구도 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또 필요할 때 용도 구역도 정할 수 있다. 다 도시군 관리를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지역 안에 일부 향수의 상세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구역도 정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상세한 개발 계획, 지구 단위 계획도 이걸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어떤 기반 시설을 설치가 필요할 때 그 시설 종류 등을 결정을 딱 해줍니다. 결정되어진 명칭이 바뀐댔죠. 이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결정되어진 시설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에서 관리자 빼고 도시군 계획 시설에게 명칭이 바뀐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 사업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신도시 개발 사업도 준비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다음에 낡은 지역에 오늘 배우실 정비 사업도 이렇게 같이 요걸 통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여기 있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합쳐가지고 통칭한 말이 있죠. 뭡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도시관리기구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 도시 이 말을 빼고 도시계획 사업 이렇게 부르는데 이 법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요, 간단하다 보니까 그 절차를 이제 이 법도 다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요, 원체 양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걸 잘 정의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만을 위해서 도시개발법을 저번 주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우십니다. 낡은 시가지에 이제 재개발 등 하나 바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 정비사업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의 명칭이 뭐냐? 지금 배우실 도시 및 중앙 정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정비사업만을 위해서 요 정비사업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률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배우실 도시 및 중앙 정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요 개발법과 정비법 둘 다 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되니까 요 법에서 다 담아 넣어야 될 내용이지만 양이 많다 보니까 따로 띄어서 만든 법이지 원래 원칙은 요것도 전부 다 국토계획법에 다 포함되는 범주에 포함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요 계획의 실천 이용 사항의 일개 법률일 뿐이기 때문에 요 계획에 다 지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개발 사업과 정비사업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개발구역의 지정과 오늘 배우실 정비구역의 지정 전부 다 요 계획의 결정권자가 다 지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배우실 사항이 이제 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이용 사업 중에서 도시 정비 사업이라 하는 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 바로 도시민 중앙 정비법 요것을 이제 오늘 배우시게 됩니다. 자, 이것도 저희 시험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그 비중이 좀 큰 편인데 양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보지 마시고요. 요 중에서 한 4문제만 맞추면 충분하게 점수가 나오십니다. 제가 6개 다 맞추려면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딱 4개만 딱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비법을 배우십니다. 정비법 이걸 배우시는데 이제 저번 주에 배웠던 우리 개발 사업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사업의 시행 절차였습니다. 보시면 이 사업은요, 개발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먼저 큰 그림의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립한 개발 계획에 맞게 맞는 장소를 무색해서 정합니다. 장소 정한 것이 바로 개발 구역의 지정이라고 부릅니다. 장소가 딱 결정이 딱 되어지면 누가 이 사업을 하는지 사업의 시행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 시행자가 되어진 자들이 개발 구역을 여기에 맞게 설계한다 해서 조성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실시계획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대로 조성이 되어진 이 땅들을요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요 수용해서 조성하면 이 땅들도 분양 처분합니다. 그것이 뭐냐? 토지의 공급기기라 부릅니다. 오케이, 이것을 작성해서 제출을 딱 합니다. 그럼 이제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준공검사 받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하면 수용 사업은 끝이 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환지도 있죠, 환지. 환지 사업은 뭐냐? 환지는 딱 보니까요, 환지 사업은 역시 환지만을 위한 개발 계획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특히 환지는 땅을 바꾸는 사업인데, 요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주민 동의 필요하겠죠. 환지랑 바꾸는 사업들은요, 주민 참여가 필요해서 주민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소유자 2분의 1 동의 구하고 개발 방향을 딱 정합니다. 환지 방식, 땅 바꾸는 방식. 그러면 여기에 맞는 또 개발 구역을 또 확정 지정을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누가 하는지 시행자를 결정한다. 시행자가 딱 나옵니다. 근데 바꾸는 사업은 주민들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주업들이 주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요 개발 구역을 환지 방식에 맞게 설계를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수한 것이 아니고 실시계로 조성이 되어진 그 땅을 환지니까 땅을 바꾸어준다. 뭡니까? 환지해준다. 라는 계획을 세운다 해서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이것이 인가되어지면 그 다음에 사업에 착수한다가 순서입니다. 그래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이쪽은요, 먼저 공사 완료 공고를 먼저 해서 의견 청취를 쫙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중간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바뀐 그 위치가 바뀐 그 땅으로 소유권 이전 처분해주면 소유권을 준다 하는 이 처분이 바로 환지 처분해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다음에 보시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끝판에 보시면 환지 처분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간단히 배웠지만 입체환지입니다. 입체환지. 이 땅 대신 건물로 준 입체환지는 신청을 한번 받습니다. 그래서 입체환지는요, 보시면 요 사이에 환지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요 사이에 입체환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만 이제 환지, 입체환지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실 정비사업은요, 요 환지 방식과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요거만 틀리지 절차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시면요. 자, 오늘은 정비사업을 봅니다. 정비사업 배우시는데 이것은 아까 간단하게 봤지만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 여기 도시관리기구로 결정하는 토지 이용 내용 중에서 하는 사업들, 공사하는 사업들, 도시형 계획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이 정비사업, 이것을 위해서 만든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법인데 이것도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절차를 딱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개발 사업은 필요할 때 장소를 딱 정해서 합니다. 답을 해요. 그렇지만요, 정비사업은요, 항상 낡은 곳이 항상 탄생이 되어집니다. 항상 준비됩니다. 개발사업은 필요할 때 동탄, 판교 이렇게 하지만은요, 정비사업은 바로 이 학원 앞에도 보시면 창신동 많이 있습니다. 낡은 건물. 항상 건물이 오래되면 낡게 되어 있어. 이런 건물이 많은 곳이 있으면요, 딱 정해서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비는 항상 대비한다, 준비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비를 위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줍니다. 그게 뭐냐? 정비 기본 방침이라 부릅니다. 국토장관이 딱 세워줍니다. 그럼 이 계획 방침에 맞게 이제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큰 도시에서 정비를 위한 준비 대비를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오늘 배울 사항인데 정비 기본 계획이란 이 도시 기본 계획과 같은 정비 사업만을 위한 장기 발전계획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 도시만의 장기 발전 계획이죠. 정비 사업도 이 도시만의 낡은 건물의 탄생에 대비해서 장기 발전 계획이 세워집니다. 뭐냐? 바로 정비 기본 계획, 일종의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이걸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기본 계획 오늘 다 배우시는데 요 안에 보시면요, 해당 그 지역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겠다 미리 다 파악을 딱 해둡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파악이 되어진 장소가 할 때가 되었다 해도 요 정비 기본 계획은 장기 발전 계획이니까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그 파기되어진 그 장소가 진짜 할 만하다 싶으면요, 할 때 직전에 이걸 딱 세웁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입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딱 세워서 다 의견 수립 다 되어지면요, 이제 그 장소를 확정 지정합니다. 그것이 뭐냐? 정비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들은 말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모두 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서만 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개발 구역에서, 정비 구역에서, 장소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반드시 정해야 된다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요것은 도시기본계획, 요것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다, 결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입안권자가 누구냐? 시군구청장, 결정은 누구냐? 시도지사 등이 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가 딱 정해지면 이제 누가 사업을 하는지 사업의 시행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시행자. 그런데 정비사업은요, 땅 바꾸는 환지사업도 조합이 주도합니다. 건물 바꾸는 정비사업도 보시면요, 조합이 주도합니다. 조합 설립의 조합이 사업을 주로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들이 이제 요 구역을 요 계획에 맞게 조성하는 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하는데 그 실시계획의 명칭이 뭐냐? 사업 시행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으면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착수를 바로 못하죠. 착수를 못합니다. 왜? 왜냐하면요, 건물 바꾼다. 건물은요, 반드시 원하는지 신청받습니다. 공짜로 안 줍니다. 분담금이 나와요. 돈 더 내고 이 아파트 받은 사람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돈 더 내겠다 신청하신 분만 가지고 이제 신청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신청하신 분만 가지고 이제 건물 바꾸는 계획, 환지 계획 이 명칭이 바뀝니다. 건물 바꾼다 환권 계획인데 그 명칭이 또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이걸 작성해서 인가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에 철거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어지면 검사 받습니다. 그 명칭이 또 바뀝니다. 준공 인가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받고 나서 인가권지가 공사 완료 고시를 딱 해줍니다. 해주면 이제 바로 일정 시간 안에 뭘 하느냐 보시면요. 환지 처분은 환지 처분, 소유권 이전 처분. 이 법은 명칭이 소유권 이전 고시한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해서 끝나면 그 다음날 소유권이 탁 넘어옵니다. 청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형성되어서 이제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어떤 절차가 쭉 나오고요. 오늘 하나씩 배우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의해서 쭉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책을 보겠습니다. 이제 280페이지입니다. 총칙 보시면요. 목적 보셨고요. 정의 보시면 바로 1번 딱 보세요. 자, 우리가 개발사업도 개발구역에서 정비사업도 정비구역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요. 이 법에서 정비구역 하면 바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되어진 장소를 말한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개발사업도 개발구역에서 정비사업도 정비구역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계획 사업들은요.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에서 또 정비구역에서 또 개발구역에서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정비구역의 장소 딱 정해서 요 내에서만 하게 딱 된다. 여기가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또요. 2번입니다. 우리가 개발 사업은 크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비 사업은 총 6개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이 반드시 요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박스 별표를 딱 해주세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은 요 사업에 대한 구분, 이것을 반드시 시험 지문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자, 책에 또 보시면 또 내용이 좀 막막하니까 칠판을 보십시오. 자, 보십니다. 49번입니다. 자, 크게 6개 사업이 있습니다. 6개 사업.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있고요. 주택 재개발 사업도 있고, 주택 재건축이 있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있고, 또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있네요. 가로 주택 정비 사업도 있습니다. 총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6개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것은 또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요, 요 옆에 뭡니까? 문장이 좀 긴데, 다 보지 마시고요. 이걸 보세요. 일단은요, 우리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도시개발사업. 개발사업은요, 신개발입니다. 신개발. 해서 신개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없는 곳에 건물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신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요, 정비사업은요, 재개발사업, 이렇게 부르면 재개발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요, 과거에 건물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시가지가 있는데, 기능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요 장소를 철거하고 바로 요 위치에 다시 건물을 이렇게 지어다 올린 것이 바로 재개발사업입니다. 하니까요, 건물이 많은 곳에서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요, 필연적으로 낡은 건물이 항상 많이 있다를 아시고, 요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요, 요 일대에 각종 어떤 도로망들, 학교 시설들, 또요, 수도망들 등 각종 어떤 정비 기반 시설 상태를 보고 분류할 줄 압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쪽은요, 보시면 본문의 표현 보세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다. 바로 도시 내에서의 산동네 달동네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명칭이 2001년까지는요, 달동네 개선 사업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꾼 것이 명칭이 주거환경 개선 이렇게 명칭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칭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바로 봉천동 일대의 달동네 개선 사업이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여러분들 산동네에 보시면 봉천동입니다. 봉천동 서울시 소유 또 정부 소유 땅인데 여기 무단정거에서 판도촌을 지어놓고 살다 보니까 집을 또 개량해가지고 요 집들을 전부 다 등기를 쳤어요. 그래서 남의 땅에 무단정거에서 사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쪽은요, 남의 땅을 집을 지을 때 우선 수도 넣고 전기 넣고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엉망이었어요. 뭐 길도 좁고요, 각종 어떤 수도방도 없고 하수구 파가지고 겨우 하수구도 엉망이고 이런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표현을 보시면요, 극히 열악하다 이 표현이 딱 나옵니다. 극히. 그래서 이 표현이 딱 나오면 무조건 산동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난곡지 있고 난곡 팔동 실팔동인데 난곡인데요. 이쪽이 지금 이렇게 싹 바뀌었습니다. 이쪽 지역이 전부 다 불법 정관 파다집이었습니다. 이분들 여기 입주권주입니다. 여기 보시면 분양도 있고요. 뒤에 임대가 쫙 있습니다. 이게 다 입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싹 바꾸는 것이죠.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의미의 사업이 첫 번째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이제 남아있는 곳이 저쪽에 중계동 저 위쪽 마을밖에 없고 저희 다 지금 정비가 싹 되어진 어떤 그런 현상인데 또 지방 가시면 참 많습니다. 뭐 지방 해안가 도시, 부산, 뭐 여수 또 저기 목포 가시면 참 많이 아직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 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이 딱 보이네요. 요 장소는요, 그 저지 평지에 주로 있습니다. 저기 이문동 일대 또 창신동 일대입니다. 보시면요, 평지에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비록 남의 건물은 아니지만요, 자기 건물이지만 그쪽 지역에 어떤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요, 학교 시설 또 요 도로망, 가스망 등이 엉망입니다. 그 편히 보시면 요 말을 살짝 빼고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극히 열악하면 중앙 개설인데 극히가 빠지면요, 주택 재개발 사업적이다. 그래서 보시면 뭐 창신동 재개발 또 저기 뭐 이문동 재개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주된 어떤 지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말이 빠지면서 열악 이 표현이 딱 나오면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런 지역들이죠. 어떤 뭐 형성이 좀 되어진 어떤 지역이 좀 아래쪽에 있는데 불구하고도 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이쪽 싹 철개가지고 이렇게 싹 지어 올립니다. 이런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두 번째 나왔습니다. 자, 서울시는 세 번째 사업을 참 많이 하죠.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업이 딱 나옵니다. 이거 뭐냐요? 아파트촌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옛날 오래된 낡은 주공 아파트, 시형 아파트, 뭐 50년대 아파트가 참 소리 많습니다. 그죠? 저기 반포하면 엄청 많이 있죠. 또 이런 식의 어떤 노화된 어떤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은요, 계속 지역이 좋다 보니까 계속 도로 확장하고 학교 시설 잘 갖춰 놨어요. 계속 정비를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가보시면 길은 깔끔합니다. 그래서 시설은 지금도 양호하다. 근데 건물만 우중충합니다. 그래서 그 낡은 건물 우중충하고 그 일대에 지금 번들이합니다. 길 넓고요, 뭐 잘 돼 있는데 건물만 우중충합니다. 이런 곳을 탁 철거해서 다시 올린다. 바로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단지 재건축하면요, 전부 다 시설은 지금도 양호하다. 하지만요, 건물이 불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표현 딱 나오면 주택 재건축 사업 말합니다. 무조건입니다. 자, 그 외에 5개 사업은 전부 다요, 보시면 주거 중심의 사업들인데, 이제 4번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일단, 틀판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이죠. 반포, 바로 5단지죠. 반포 5단지. 5단지가 이제 이렇게 싹 바뀌었습니다. 반포 5단지인데, 삼성 퍼스리지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멋지게 탁 바뀌면요, 요쪽에 종전에 5천만 원 하던 이 집이 한 뭐 10억씩, 20억 올라갑니다. 이래서 큰 어떤 사업 수익이 발생하고 많은 이익이 형성되는 이런 사업들도 많이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주택 재건축입니다.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다른 건 전부 다 주택 중심의 사업인데 네 번째 사업은요, 바로 우리 학원 주변에 있는 상업지역에서 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옛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기능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다시 철거해서 정비해서 도심권 활성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그 일대의 지역을 다시 깔끔하게 지어 올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우리 요 일대 보시면 요 라인 쭉 보시면 한 번씩 조그만 구역층에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 한다면서 빌딩이 하나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권 몇 개에 안 되는 요 조그만 코너에서 싹 철거해서 신건물이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도심지 안에서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안에서의 시가지 기능 회복시킨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딱 나오면 무조건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상가나 공장 중심의 어떤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주택지역과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올다 보면요, 복합 아파트로서 아파트도 많이 포함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도 주된 목적은 뭐냐? 상권과 공업화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지 내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 딱 나오면, 이게 나오면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딱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가 최근에 나온 사업들인데 특히 5번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말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 되어 있죠. 이것이 현재 서울시가 많이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전부 다 일단은 정해서 그 일대를 다 철거합니다. 그런데 이건 철거 안 해요. 그 지역 마을을 보존합니다. 보존하고 길 확장하고 담벼락 철거하고요, 상수도 딱 넣어주고 학교식 정비해주고 나서 주택은 알아서 하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아예 철거하지 않고 지역을 보존하면서 그 옛 동네 살리면서 상문동 저기 방학동 옛 동네 살리면서 길을 확장한 착착 해주고요, 깔끔하게 정비를 쫙 해줍니다. 하고 나서 이제 주택은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든지 또 팀을 만나서 하든지 이렇게 맡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조행관리 사업입니다. 이건 철거 안 합니다. 그래서 단독과 다세대 자그마한 집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장소에서 정비 기반 시설 확충해주고 주택은 스스로 개량 보존케 하는 사업이다 이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요, 철거하지 않고 지역 마을을 존치하면서 새마을 사업을 합니다. 새마을 사업. 그래서 일종의 현대판 새마을 사업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마을 존치합니다. 철거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단독과 다세대 작은 평소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또요, 시설 확충한다 이런 말 딱 나오면 전부 다 이건 중앙형 관리 사업입니다. 철거 안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입니다. 제일 밑에 가로 주택이 딱 나왔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이 명칭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딱 나왔었죠. 이거 딱 나오면 이제 이렇게 상권
좀 이런 지역들 싹 철거해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딱 올립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도 나옵니다. 이제 낡은 공업지역들 이렇게 싹 바꾸죠. 구로 단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주거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독과 다세 밀집 딱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보세요. 종전에 있던 어떤 요 지역입니다. 지역이 이제 싹 바뀌네요. 딱 바뀌어가지고 하고 나니까 이렇게 싹 바뀝니다. 그래서 요 상태를 보존하면서 길만 이렇게 확충을 딱딱 해서 깔끔하게 바꿔주죠. 이게 바로 주거관리사업입니다. 철거 안 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서울시가 아주 좋아하는 사업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철거하지 않고 지역만을 보존하면서 확충해서 시설 확충해서 이렇게 깔끔한 정비해주는 그런 식의 사업이다. 바로 주거관리사업을 말합니다. 철거 안 합니다. 이런 사업도 지금 서울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이제 여기 나옵니다. 자, 딴 건 전부 다 정비구역 내에서 합니다. 하는데요. 요것은 뭐냐? 정비 아닙니다. 가로구역이네, 가로구역. 여러분들, 정비사업이란요, 적어도입니다. 정비사업들은요, 정비구역들 정할 때 보시면 적어도 1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최소한 필요한 토지 면적이 얼마냐? 하면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요 규모 딱 반대입니다.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어떤 소형 가로구역을 딱 정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이 또 하나 딱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건요, 정비가 아니고 가로구역, 좀 더 규모가 작은 가로구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의 중앙개선 사업이다. 이게 딱 불려요. 그래서 요건요, 1만 제곱미터 미만 작은 토지 요 안에서의 일단의 조건을 딱 갖추면요, 한 동짜리 아파트 하나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요건요, 있습니다. 아주 규모가 작은 연립택, 요 규모가 작은 요런 정도이면요, 사업을 사실 못합니다. 못해서 거의 포기하는데, 요런 규모 작은 일단의 가구역, 요 안에서 말입니다. 요거 딱 철거해서요, 한 동짜리 딱 올리면 다시 입주하면 깔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규모 지역 안에서의 가로구역 안에서의 소규모 개선 사업을 한다.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소규모 또 가로구역 딱 나면요, 요 사업을 하는데, 요건요, 중앙정부가 지금 아주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것을 아주 추진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부분은 시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요, 정비가 아니고 반대로 가로구역이다. 그래서 요 가로구역의 조건이 이제 중요하고 오른편 보시면 나와있죠. 보세요. 오른편에 2번의 첫 번째 내용들, 또 괄호 3번에 있는 1번과 1번에 있는 내용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상 꼭 확인하세요. 왼쪽에 반갈로 2번하고요. 또 양갈로 3번에 또 반갈로 1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외워주세요. 그래서 요 구역이 요렇게 형성이 딱 되어지면요, 따로 정비구역 안정에도 요 내에서의 조그만 사업, 가로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십니다.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이다. 괄호 3번에 반괄호 1번의 첫 번째 박스 안에 기억이 있네요. 1만 3,000평이 안 돼야 됩니다. 또요, 요 구역 안에서 관통하는 넓은 도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4m 넘는 도로 없을 것이다. 4m 이하까지는 되어도 4m 넘는 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요 구역 안에서 관통하는 도로 찻길이 요한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또요, 요 구역 내에서의 불량건물 상태를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 보세요. 위에 보시면 불량건물 상태 심사에서 그것이 3분의 2 이상이 불량하다 진단 나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불량하다 진단 딱 나야 됩니다. 그 위에 방금 2번의 위에 박스에 기억이 있죠. 그 다음에 요 안에도요, 주택은요, 단독 공동 합쳐가지고 20개 이상 집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요 장소 딱 묶어서 소규모 개선 사업을 하게 장소를 정해줍니다. 그러면요, 따로 절차를 안 밟아도요, 바로 사업을 하게 시행하게 도와준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시행 요건 이거고요, 가로구역의 범위 해서 반드시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요, 또 한 장을 또 딱 넘어가세요. 딱 넘어가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의 오른쪽에 보세요. 5번 딱 보시면 5번에 2번입니다. 5번에 2번. 토지 등 소유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요, 앞으로 이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 지위가 주어진다. 잘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새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입주권이 주어지는 그런 권리자를 말합니다. 그들 표현이 바로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부릅니다. 5-2번에 있죠. 그래서 일단은 원칙입니다. 1번과 3번 묶어 봅니다. 이 장소가 가로구역이든 또 정비구역이든 정해진 구역 안에서 발을 닦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습니다. 보세요. 그 구역 내에서 토지만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남의 토지 위에서 건물만 소유한 자거나 또는요, 남의 토지 위에서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자이면 다 입주권을 준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다 입주권을 준다. 이렇게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2번을 딱 보시면 주택 재건축은 또 다릅니다. 달라요.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요, 이 세대주 101호, 102호가요, 101호나 102호 세대 구분 소재가 땅에 대한 지분권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요, 주택 재건축 할 때 보시면요, 단지 안에서입니다. 단지 안에서는요, 이 건축물, 즉 세대 주인들은 말입니다. 101호, 102호 그 구분 소재는 반드시 그 토지에 대한 지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및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은 또 더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구역 안에서만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안에서만 한다. 그런데요, 주택 재건축은 단지 옆에 있는 마을도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재건축할 때만 단지 밖에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이 딱 되어지면요, 포함이 되어진 그 바깥 마을에 있는 단지 밖에 있는 마을에 있는 그쪽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일 것이고, 또 동시에요, 그 토지 지분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단지 밖에 있는 마을이 포함될 때도 그 마을에 있는 건물 주인일 것이고, 또 땅에 대한 지분권이 있어야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재건축은 분리가 안 된다. 딴 거는 분리가 되어서 한 토지 위에 땅 주인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재건축은 그렇게 분리될 수가 없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또는, 밑에는 및 이렇게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분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은 입주권이 주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 재건축을 통해서 지어질 그 단지가 1000세대에 지을 것이고, 그 중에서 주화분 할당분을 600세대에 일반 할당분을 400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화분 600개입니다. 그런데 실제 다 빼보니까 1000명이다. 1000명. 그러면 이거 다 못 주죠. 400명 나중에 제외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분 작죠. 청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한다 할지라도 일단요, 여기에 포함되어지면 일단 기회 제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제외 당하는 것도 꽤 많이 나옵니다. 예. 그 말이 입니다. 뒤에 가면 설명도 하겠습니다. 자, 또 3번 보세요. 3번에. 아직 이 법은요, 표현 속에서 이런 표현 씁니다. 주택공사 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택공사라는 회사는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없지만요, 이 표현 딱 나오면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합한 그 명칭이 바로 주택공사 등 이렇게 표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이 아직까지 주택공사 등이라는 표현 딱 나오면 이것은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묶어가지고 통치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이제. 자, 정비 사업에 대한 절차가 쭉 나옵니다. 이것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개발 사업은요, 필요할 때 합니다. 하지만요, 정비 사업은 항상 낡은 곳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항상 준비한다.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옵니다. 자, 사업에 대한 절차가 쭉 나옵니다. 자, 정비 사업은요, 좀 많습니다. 사전 준비 좀 많이 합니다. 정부에서도 사전 기본 방침을 세워준다. 또요, 큰 도시에서 정비를 위한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정비반을 위한 장기발전을 세워둔다. 또 그다음에 하고자 할 때 정비계획을 세운다. 그다음에 그걸 지어간다. 이것이 쭉 나오죠. 한 문제가 항상 이것이 또 나옵니다. 보세요. 그래서 왼편 딱 보십니다. 1번 딱 보시면 첫 번째 도시 및 중앙형 정비 기본 방침의 수립, 이것이 딱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내용이 보시면 다음 페이지 또 그 위에 본문에 딱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건 간단합니다.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토에 필요한 정비사업에 대한 시행 지침, 기본 방침을 세운다. 역시 10년 단위 방침이고 5년마다 검토한다. 딱 되어 있죠? 이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딴 건 안 나옵니다. 방침에 포함될 내용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 1, 2, 3, 4, 5번들. 이것들 절대 안 나오니까 무시하시고,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단위 계획 주기로 해서 5년마다 검토를 한다. 이 부분만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딴 건 볼 필요 없어요. 자, 이제 2번부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딱 나왔습니다. 기본계획. 이건 또 뭐냐? 이겁니다. 기본계획이 뭐냐? 자, 요것은 말입니다.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낡은 건물이 많이 있는, 또 한쪽에 많이 형성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어떤 큰 시에서 말입니다. 항상 그 설레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항상 장기 먼발치기에 정비를 위한 방향 설정을 해준다. 바로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도시 기본계획과 내용이 같습니다. 정비 사업만을 위한 장기 발전 계획, 이게입니다. 그래서 요 계획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딱 보시면 이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이건 필요 없고요. 오른쪽에 잘 읽어보세요. 오른쪽에 잘 읽어보시면 이제 누가 세우냐가 딱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배웠습니다. 도시계획 중에서도 도시만의 장기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은 누가 세운다 했습니까? 도시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세운다?
원칙은요, 모든 도시의 장들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요 시와 군 중에서 수립 업무가 면제받는 시와 군 또 있다 이렇게 보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수도권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면서 인구도 10만 명 이하이고 큰 도시에 붙지 않다 할 때 제외된다 안 합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요, 모든 도시는 기본 발전권을 세워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세워라.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자, 정비입니다.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이것도 특광시군이 다 세우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비사업은요, 정비구역에서만 한다 했습니다. 요 구역 내에 낡은 건물이 쫙쫙쫙 밀집이 되어져 있어야 요 장소를 구역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군단입니다. 군 단위 가시면 낡은 건물 초가집 많습니다. 말도 띄엄 있죠. 묶을 수가 없으니까요. 군은 빼버립니다. 군은 딱 빠집니다. 낡은 건물이 많이 있긴 있지만 한 곳에 집단 형성이 안 돼 있어. 군은 빼버립니다. 그래서요, 군은 빠지고요. 특광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번에 특별시, 광역시, 시장들이 이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이것도 10년 주기다. 도시 기본계획은요, 수립 주기 없었어요. 주기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정비 기본계획 이것은요, 항상 낡은 곳이 계속 탄생되어 있으니까 10년 단위로 세워라 이렇게 주기가 딱 나와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모든 도시 계획들은 말입니다. 항상 뭡니까? 5년마다 검토한다. 이건 또 딱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만을 위한 기본 계획은요, 수립 주기가 있다 특징이 있고요. 혹시 검토한다 얼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에 딱 있습니다. 이번에 있고요. 그 수립 주기 밑에 보시면 수립에서 수립권자에서 1번 딱 보시면 10년 단위 수립한다 라는 말 딱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정비한다는 말도 그 다음 페이지 딱 넘어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끝에 286페이지에 그 큰 3번 위에 괄호 3번 딱 보시면 정비해가지고 수립한 기본 계획은 5년마다 검토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특별시, 광역시, 시장이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한다. 이것을 잡고 나서 이제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세요.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자, 그런데 어딥니까? 저기 오른편입니다. 285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립권자 방갈로 1번에서 1번 말고 2번을 딱 보세요. 1번 딱 보세요. 1번 끝에 딱 보시면, 그런데 요 시 가운데서요. 요 시 가운데서 대도시는 또 반드시 수립합니다. 해요.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일대는요. 자, 그쪽 지역을 화성 또는 저기 어딥니까? 저기 각종 어떤 뭐 동탄 등이 있으면 건물이 아직 말짱공이 많아.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 일대에는요, 도지사가 필요하다 인증해서 수립하라 이렇게 업무를 부여한 시 외에는 수립할 필요가 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정부라든지 이렇게 낡은 시들 외에 신시도 도시, 남양주는 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인구 50만 안 되는 시 일대는요, 도지사가 수립하라고 하는 시 외에는 수립할 업무가 없다 이렇게 이어서 단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또요, 2번 딱 보시면 대도시가 또 아닌 시가 수립을 했을 때는 수립한 그 정비 기본 계획을 도한테 승인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동그라미 2번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립권자 1번이면 다 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 간단히 보시고요. 다시 수립할 때 오른 왼쪽입니다. 왼쪽 포함될 내용을 또 한번 봅니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보시고 내용을 딱 보시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 9번과 10번을 체크하십시오. 9번, 10번. 뭐냐? 정비 기본 계획을 딱 보시면 이 시안에서의 정비 필요한 장소가 예정되어져 있다.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장기 발전기지만 그 도시 내에서 정비 필요한 장소를 예정해 둡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는 큰 지역 안에서도요, 어디, 어느 와리,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발전 계획이니까 실천력은 없지만요, 예정은 다 해줍니다. 이게 또 나와 있어. 또 있습니다. 10번 딱 보세요. 이 많은 것을 한 번에 동시에 못하니까 언제 한다? 요 사업구역들별로 언제 하겠다? 예정시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딱 보니까 중앙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쪽은요 2018년도 시해보자 이렇게 시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구역과 또 한번 동시에 못하니까 예정구역별로 정비 계획 수립 시기, 즉 사업 시행 시기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9번과 10번 잘 보십시오. 이 기본 계획 틀 속에 이 도시 내에서의 발전이 필요한 예정 장소도 포함되어 있고 그 예정 장소별로 언제쯤 사업한다 시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발전 기기니까 구속력은 없지만 대충 예정은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가봐야 합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항을 포함한 바로 기본 계획이 세워집니다. 자, 오른편에 딱 오시면 이제 절차가 돌리고 딱 나오면 절차 딱 보세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딴 거 말고요. 수립할 때 절차. 그 1번 어겐 청취편에서 두 번째 줄에 14일 이상 주민 공람하더라. 이것만 줄을 딱 꺼놓으세요. 공람만 하는데요. 14일 이상 하더라. 이거 줄을 딱 꺼놓으시고요. 협의심의 뭐 하겠죠? 다 넘어가시고 한 단간도 탁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절차편에서 동그라미 3번입니다. 고시 보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합니다. 하고 나서 보고하네요. 보고 국장한테 보고한다. 제일 끝에 나와 있죠. 여기만 체크를 딱 해주세요. 그래서 수립한 이 정비 기본계획은요.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를 14일 이상 할 것이고 그 다음에요. 국장한테 마지막에 보고하더라. 이렇게만 아시고 딴 건 내용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금방 보신 내용이 전부 다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비 기본 계획을 간단하게 보셨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럼 정비 계획이 이제 두 번째 딱 나옵니다. 해서 이건요,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예.